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구조 모델링 및 해석 방법 소개를 할 넥스기술의 이은모입니다. 본 예제는 이패스 버전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부분을 설명드리면 1번 개요 부분에서 적용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작업 환경 설정부터 8번 구조 해석 수행까지는 이패스 모델링 방법을 소개 및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의 경우 해석 결과 확인이며 10번부터 12번까지는 프로그램에서 벽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탭스에서 베스트 연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높이는 59.25m로 1층의 경우 층고 3.0, 기준층의 경우 층고 2.8m, 최상층은 2.85m를 적용하였습니다. 건물 용도는 아파트이며 적용 기준은 KBC 2016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택스에서는 국내 코드인 KBC 2009, KBC 2016, KDS 코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경우 1층부터 6층까지는 압축 강도 27MPa를 적용하였으며 7층부터 최상층까지는 압축 강도 24MPa를 적용하였습니다. 슬라브의 경우 전층 24MPa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철근의 경우 SD500을 적용하였습니다. 설계 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력 방향 하중은 슬라브에 대한 자중 SDL과 마감 하중 DL, 활 하중 LL을 산정하였으며 조적 하중의 경우 0.5B 조적 하중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적 하중의 경우 층고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전체 조적 하중에 대해서 6.8kNm/m를 적용하였습니다. 지진 하중의 경우 지역계수 0.22, 집안 종류 SC, 보통환까지의 깊이 20m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중요도 계수 1.2,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을 적용하였습니다. 기본 줄기의 경우 그 외 다른 모든 건축물을 적용하였습니다. 풍화중의 경우 기본 풍속 26m/s를 적용하였으며 지표면 조도 구분 시 풍속 할중 계수 1.0, 중요도 계수 1.0을 적용하였습니다. 부재별 단면 정보는 슬라브, 벽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브 두께는 욕실과 현관의 경우 180을 적용하였으며 복도 및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의 경우 150을 적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대 내부 슬라브와 지붕층의 경우 210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의 높이의 경우 일괄적으로 500을 적용하였으며 보폭의 경우 벽체의 두께별로 폭을 적용하였습니다. 벽체의 두께의 경우 W1, W-1, W1A, CW 부재에 대해서는 250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벽체에 대해서는 200을 적용하였습니다.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파일 열기 후 단위계 및 설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단위계는 SI 단위로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코리안을 선택하며 디자인 코드의 경우 KBC 2016을 선택합니다. 작업 환경 설정 완료 후에도 단위계 변경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변경하거나 화면 우측 하단의 유닛 버튼에서도 단위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층 정보 설정의 경우 첫 번째로 스토리 디멘전에서 층수 설정과 기준층 및 최하층 높이를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를 블랭크로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커스텀 스토리 데이터를 선택하면 에디트 스토리 데이터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스토리 탭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RF부터 1층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하이트 탭의 경우 스토리 디멘전에서
반영된 기준층과 최하층 높이가 적용됩니다. 루프층만 2.8에서 2.85m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스터 스토리의 경우 전층 Yes로 설정 후 OK 선택 후 창을 닫습니다. 마스터 스토리와 시밀러 to의 설정은 4.6절에서 재설정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 정의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 정의하기 부분에서는 재질, 단면, 철근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재질의 경우 콘크리트 철근을 입력하며 단면의 경우 보, 벽체, 슬라브 순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의 재질을 입력하겠습니다. Add 버튼 선택 후 국가, 재질, 기준 강도를 선택합니다. 국가의 경우 코리아를 선택하며 재질의 경우 콘크리트를 선택합니다. 코드의 경우 KBC 2016을 선택합니다. 그레이드의 경우 C24 강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머테리얼 프로퍼티 데이터에서 재료의 단위 중량,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부하성비, 선팽창 계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축 강도 C27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철근의 재질의 경우 메테리얼 타입을 리바로 설정하며 그레이드에서 SD500을 선택합니다. 철근 정보 입력의 경우 초기 디폴트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클리어를 선택 후 입력된 정보를 삭제합니다. Add 버튼을 누른 후 코리언을 선택하시면 E형 철근 정보가 입력됩니다. 단면 입력 부분의 경우 Define Section Property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호 입력 방법은 프레임 섹션에서 Add를 선택 후 각형 단면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네임에서 부재 이름을 설정하며 머테리얼의 콘크리트 강도를 선택합니다. 섹션 디멘전에서 단면을 입력합니다. 단면 속성의 경우 머테리얼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면 형상이 동일하더라도 머테리얼이 다를 경우 각각 프레임 섹션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효강성 입력입니다. 유효강성은 위에서 아래로 설명드리면 축강성, 중력 방향의 전단 강성, 면의 방향의 전단 강성, 비틀림 강성, 면의 방향의 휜 강성, 중력 방향의 휜 강성, 질량, 무게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보호 단면에 대해서 중력 방향 전단 강성 및 비틀림 강성, 중력 방향 휜 강성에 대해서 10%를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레인포스먼트 탭에서는 디자인 타입에서 보로 인식되게 M3 디자인 온리를 선택하셔야 하며 리바 메테리얼에서 휜 철근과 전단 철근에 대해서 SD500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좌측의 경우 피복 두께를 입력하는 탭이며 우측의 경우 휜 철근량을 입력하는 탭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검토가 아닌 설계를 진행함으로 피복 두께 및 휜 철근량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형태로 나머지 부재를 입력하겠습니다. 경로는 에디트에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E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선택 후 To 엑셀을 선택하면 엑셀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1.4.2절의 보호 단면 정보를 참조하여 나머지 보호 단면을 입력합니다. 엑셀에서 입력이 완료 후 From 엑셀을 선택하면 단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며
Apply to 모델을 선택하면 입력한 단면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철근의 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레인포싱 테이블을 선택 후 To Excel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From Excel 버튼을 클릭한 후 Apply to 모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 창의 경우 단면과 철근 정보를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정의한 단면에 대해서 입력 방법을 잠시 모델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면 입력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디트에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르면 됩니다. 보의 경우 콘크리트 레탱귤러 단면과 콘크리트 빔 레인포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레탱귤러를 입력하겠습니다. To Excel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엑셀 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한 단면을 붙여 넣겠습니다. 정의가 끝나시면 From Excel 버튼을 눌러 에디트 창에 임포트 합니다. 콘크리트 빔 레인포싱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창에 임포트가 완료되면 Apply to 모델 버튼을 선택하시어 프로그램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체의 입력 방법은 Add New Property를 선택 후 재질과 두께에 따라 입력합니다. Add New Property를 선택 후 General 데이터에서 프로퍼티 이름, 콘크리트 강도를 선택합니다. 모델링 타입의 경우 쉘씬으로 선택합니다. 쉘씬 요소의 경우 면 내 면의 방향 강성을 모두 고려하며 멤브레인 요소의 경우 면 내 방향 강성만 고려하게 됩니다. 유효 강성의 경우 디폴트 값인 2를 적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데이터에서 벽체 두께를 입력합니다. 보와 동일하게 단면 안에 재질이 입력되므로 재질에 따라 단면을 각각 만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벽체의 경우 단면 복사 기능이나 인터랙티브 에디터에서 테이블 선택 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브 단면 속성을 입력하겠습니다. 슬라브의 입력 순서는 벽체와 동일하며 유효 강성의 경우 면의 휜 강성을 10%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미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질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재질의 경우 보 입력 순서와 동일하며 머터리얼 타입을 기타로 설정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타입을 기타로 설정 시 자중이 제로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면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단면의 경우 보 폭과 높이를 10mm로 입력하겠습니다. 더미의 경우 조적 벽체에 대한 라인 하중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요소별 유효 강성 입력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요소의 경로는 Assign Frame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 요소의 경로는 Shell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단면 안에서 유효 강성을 적용 후 요소별 유효 강성을 적용 시 중복으로 입력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AD 도면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CAD 도면 사용 시 현재 이테스에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체의 경우 단선 CAD 레이어를 바로 벽체로 완영 시 일부 벽체가 적용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CAD 레이어를 빔으로 변한 후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 벽체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슬라브의 경우 사각형 판 요소는 잘 적용되는 반면 이형적인 요소가 일부 적용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CAD에서 사각형 단면으로 각각 적용 후 이텍스에서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이텍스 모델링 문의사항 중에 그 두 가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절점을 스토리가 정의되지 않은 수직에 복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은 화면창에서 절점 또는 요소를 선택 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가능합니다. 모델링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할 절점을 선택하신 후 컨트롤 C, 컨트롤 V 나오면 V를 누르시면 이 절점에서 X방향으로 얼마가 이동할 거냐, Y방향으로 얼마가 이동할 거냐, Z방향으로 얼마가 이동할 거냐, 회전에 대한 각도는 얼마를 복사할 거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부분과 같이 일단 X방향으로 3m, Z방향으로 2m를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절점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요소나 면요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공 지붕의 대각선 빔 요소, 이와 같은 대각선 빔 요소가 오브젝트 타입에서 브레이스로 인식되는데 빔 요소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메인 메뉴 바에서 해결 방법은 메인 메뉴 바에서 그 톨러런스의 브레이스에 대한 인식 각도를 수정하시면 빔 요소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모델링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오브젝트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공 지붕 같은 경우가 그 오브젝트 타입이 브레이스로 인식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 모델링을 하면서 빔 요소로 인식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각도가 디폴트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20 각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45, 최대 45 각도로 수정 후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셀렉트의 오브젝트 타입에서 기존 같은 경우는 브레이스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각도를 수정했을 경우 대각선 부재가 빔 요소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D 도면 임포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포트할 CAD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누르시면 적용 단위 및 적용할 층을 선택 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전이가 없는 전층 평면이 동일하며 2층을 선행으로 모델링 후 복사하여 전층에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는 모델링 구현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만든 이유는 이텍스의 여러 기능 및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벽체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모델 익스플로어 탭에서 디스플레이 3D 뷰 아키텍처 레이어 탭에서 벽체를 제외한 레이어를 히든 처리하겠습니다. 벽체 레이어에서 우클릭 후 애드빔 오브젝트를 선택 후 보호 요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보로 전환된 벽체 레이어를 마우스로 전체 선택 후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 선 요소를 면 요소로 변경하겠습니다. 1층에서 2층의 높이가 3m이므로 DZ 값을 마이너스 3m로 입력 후 복사수는 1로 입력하겠습니다. 보호 요소는 삭제해야 하므로 딜리트 소스를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K 선택 후 모델링 화면에서 벽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체의 단면 속성을 입력하겠습니다. 플랜 뷰에서 적용할 벽체를 선택 후 각각 적용합니다. 벽체 단면 속성이 완료된 후 피어 레이블을 입력하겠습니다. 피어 레이블의 경우 젠의 월 아이디와 속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랜 뷰에서 벽체를 선택 후 피어 레이블을 적용합니다. 벽체 모델링 방법을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DXF 파일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레이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히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 레이어를 빔 요소로 변환하겠습니다. 월 레이어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애드 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빔 요소를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 월 요소로 변환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빔 요소를 전체 선택 후 익스트루드 탭에서 익스트루드 프레임 투 쉘 버튼을 누릅니다. DZ 방향으로 마이너스 3m를 입력 후 층수 복사는 한계층을 선택하며 기존의 빔 레이어는 삭제하기 위해 딜리트 소스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보호 요소가 월 요소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어 레이블 소개입니다. 피어 레이블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처럼 개별적으로 피어 레이블을 적용 시 각각의 부재력으로 산출되는 반면 2번처럼 동일한 피어 레이블을 적용 시에는 부재력이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보통 1번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모델링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2번의 경우에는 이형 벽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브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체 레이어를 비활성화 후 슬라브 레이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퀵 드로우 기능을 이용하여 좌측 세대 및 공용부 슬라브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8번과 11번처럼 슬라브를 각각 합치겠습니다. 슬라브 오프닝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라브를 모델링하지 않고 오프닝 처리하는 방법과 면 요소를 선택하여 오프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및 공용 욕실 오프닝의 경우 모델링하지 않고 오프닝을 적용하였으며 안방 욕실 일부의 경우 면 요소로 적용하여 오프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기능을 이용하여 좌측 세대 슬라브를 우측 세대에 복사하겠습니다. 미러 기능을 사용할 때 임의의 좌표값을 입력하게 하였지만 픽 투 포인트 온 모델 아이콘을 선택하여 화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슬라브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적용할 슬라브를 각각 선택 후 용도별로 슬라브 섹션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슬라브 모델링 방법과 슬라브 오프닝 방법, 머지 기능을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편하게 슬라브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슬라브 레이어를 활용하여 가지고 모델링 하겠습니다. 드로우에 드로우 플로우를 선택 후 퀵 드로우 플로어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창에 적용할 슬라브 이름을 선택 후 드로우 오브젝트 유닛은 아키텍처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쉽게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브 오프닝 적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을 적용할 슬라브를 선택 후 어사인에서 오프닝을 선택하신 후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라브 머지 기능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지할 슬라브를 선택 후 에디트에 머지 쉘을 선택합니다. 합칠 슬라브 요소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OK를 선택하시면 슬라브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슬라브 레이어를 히든 처리 후 빔 레이어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Add Beam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레이어가 빔 요소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타입에서 룰라인 선택 후 보호 요소만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 요소만 활성화되면 적용할 보호 요소를 화면에서 선택 후 Assign Section Property에서 단면을 선택 후 Apply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미를 모델링에 적용하겠습니다. 조적 레이어를 제외하고 히든 처리 후 조적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Add Beam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누 라인을 선택 후 미러 기능을 이용하여 좌측 더미를 우측 세대에도 적용하겠습니다. 더미의 속성 적용은 다시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누 라인을 재선택 후 Assign Section Property에서 앞에서 정의한 더미 DM 부재를 선택 후 Apply 하시면 속성이 정의됩니다. 앞장에서 하중을 제외한 한계층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터 스토리를 수정하겠습니다. 마스터 스토리와 시밀러 투의 경우 초기에 설정하셔도 되지만 모델링 중에 수정할 수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 중간에 추가했습니다. 마스터 스토리와 시밀러 투의 경우 한계층 플랜을 정의하고 이를 각 층에 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층 복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층 모델링을 선택 후 3층에서 6층까지 모델링을 복사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전체 모델링을 선택하거나 셀렉트 스토리에서 2층을 선택 후 복사하겠습니다. 모델링 복사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층 부재를 선택하겠습니다. 에디트의 레플리카 탭에서 스토리 탭에 가서 3층부터 9층까지 모델링을 복사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2층) 요소가
3층부터 9층까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층부터 20층까지 모델링 하겠습니다. 층을 복사하고 단면 속성을 변경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 복사는 6층을 선택 후 7층부터 20층까지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측 하단의 스토리바를 시밀러 스토리로 변경 후 플랜뷰를 7층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플랜뷰에서 벽체 및 보부제를 선택 후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프층 벽체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복사층은 20층을 선택하며 경로는 셀렉트의 스토리 탭에 가서 20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층 복사의 경우 루프층 선택 후 어플라이, 경로는 위와 같으며 루프층을 선택하고 상단 아이콘에 Move Up in List를 클릭하면 루프 플랜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원 스토리로 변경 후 슬라브, 하중용 더미, 오프닝을 삭제합니다. 플랜에서 선택 후 딜리트 키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루프층 슬라브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루프층 슬라브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탭스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모델링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드로우 플로우 월 기능과 드로우 레탱귤러 플로우 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루프 슬라브 모델링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로우 플로우 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좌측 하단의 프로퍼티 창에 슬라브 이름인 RS1을 선택 후 모델링 화면에서 직접 모델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지붕 및 계단실 지붕의 경우 드로우 레탱귤러 플로어 월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창에 RS1을 선택 후 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라브 메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순서는 오토 메쉬를 설정을 하고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여 플로우를 잡은 다음에 어사인 하겠습니다. 오토 메쉬 설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너럴 메쉬와 레탱귤러 메쉬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 어사이먼트 탭에서는 디폴트를 선택하시면 오토 메쉬의 옵션에 대한 설정 값을 찾아가며 두 번째 탭 같은 경우는 강체 다이어 프레임 및 질량만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탭 같은 경우는 자동 메쉬가 없고 오브젝트를 유한 요소로 인식시키는 탭이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메쉬의 개수를 지정하여 메쉬를 적용하는 탭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오토 메쉬의 옵션의 설정값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여기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벽체의 메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오토 메쉬를 설정하고 어사인 다음 단계로 어사인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메쉬 간격 사이즈를 설정하는 그 오토 메쉬 탭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설정하면 메쉬를 나누지 않는 설정입니다. 보통 벽체는 그 오브젝트 요소로 처리하기 때문에 벽체 메쉬를 디폴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메쉬를 나누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두 번째 그 메쉬 오브젝트 인투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 메쉬 개수를 지정하여 설정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벽체의 요소를 분할하는 경우 보통 복곡률에 따라 그 수평 분할이 필요한 경우나 벽체 오브젝트 사이즈가 하나의 요소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오토 엣지 컨스트레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메쉬에 따라 잘린 면이 불일치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구속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메쉬 적용 후 반드시 활성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와 쇼 테이블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인풋 데이터를 수정 및 추가하실 수 있으며 엑셀과 호환되어 단면 속성 및 하중 정보 등을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쇼 테이블의 경우 수정은 불가하지만 인풋 데이터 및 해석 결과를 테이블로 확인 및 엑셀 등의 다른 문서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력 하중을 입력하겠습니다. 바닥 하중 플로어 로드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탭스는 초기에 디폴트로 고정 하중과 활 하중 로드 케이스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중력 하중의 경우 따로 로드 패턴을 정의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며 하중 값의 부호의 경우 중력 방향으로 작용되면 플러스,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면 마이너스 값을 적용합니다. Define Shell Uniform Load Set을 선택 후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SDL은 슬라브 자중으로 모델링에 입력되었으므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바닥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프층 바닥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스토리바를 원 스토리로 변경 후 플랜뷰를 루프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용할 슬라브를 화면에서 선택 후 유니폼 로드셋에서 지붕층을 선택 후 바닥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층 바닥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스토리바를 올 스토리로 변경 후 플랜뷰를 20층을 선택하겠습니다. 플랜뷰에서 용도별 하중을 셀렉트 후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적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셀렉트 프레임 섹션에서 DM 부재, 즉 더미 부재를 선택 후 조적 하중인 6.8kNm/m를 적용하겠습니다. 하중을 제외한 전층 모델링이 완료되면 다이아 프레임, 질량, 경계 조건 순으로 입력합니다. 다이아 프레임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기본값으로 리지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지드의 경우 면내 강성 무한을 말하며 세미 리지드의 경우 슬라브의 면내 압축 및 전단 강성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여 2층부터 루프까지 스토리를 선택 후 다이아 프레임 D1을 적용합니다. 질량의 설정 같은 경우는 2번과 데드로드 1을 설정하고 매스 옵션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스 소스와 매스 옵션의 상세적인 기능은 아래에 도시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초기의 지점이 핀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본 예제는 픽스로 설정하겠습니다. 플랜 뷰에서 1층을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스토리바를 원 스토리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랜 뷰에서 전체 노드를 선택 후 적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로드 패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로드에는 하중 이름을 입력하며 타입의 경우 하중 종류, 자중을 고려할 건지에 대한 입력과 레터럴 로드의 경우 각국 코드 및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유저 로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코드의 경우 KBC 2009, 16, KD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풍화중의 경우 유저 로드를 사용하여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유저 로드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이유는 XY 방향의 가스트 팩터 및 외압 계수가 다를 경우 방향에 따른 풍화중 값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연산되는 풍화중의 경우 XY 방향에 동일한 가스트 팩터와 외압 계수가 적용됩니다. 오른쪽 테이블에 미리 산정한 풍화중 값을 사용하여
X 방향과 Y 방향을 입력하겠습니다. 풍 직각 방향 풍하중 역시 유저 로드를 이용하여 하중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엑셀 등과 같이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산출한 풍화중을 모델링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는 디파인의 로드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로드 탭의 하중 이름과 타입의 하중을 선택 후 레터럴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로드 네임은 우선 윈드 X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윈드를 선택한 다음에 유저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dd new 로드를 선택합니다. 윈드 X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modify lateral 로드를 선택 후 층별 하중 값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적 지진 하중을 입력하겠습니다. 좌측 순서대로 EX와 EY를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주기의 경우 근사 고유 주기와 모델링 해석 주기와 비교를 하여 큰 값을 적용하였으며 상한 고유 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응답 스펙트럼의 경우 SS 값의 경우 지역 개수를 2.5를 곱하여 0.55를 입력하며 S1의 경우 지역 개수값 0.2를 입력합니다. 사이트 클래스의 경우 SC 보통항까지의 깊이 20m 이상을 입력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 중 우선 모달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이와 같고 그 맥시멈 넘버 오브 모드의 경우 21을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디폴트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 조건을 설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X, RY입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 조건 설정의 경우 스케일업 팩터를 설정합니다. 스케일업 팩터는 중요도 계수 곱하기 중력 가속도 나누기 반응 수종 계수로 적용합니다. 스케일업 팩터의 경우 보정 계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보정 계수를 하중 조합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RX와 RY의 스케일업 팩터 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파라메타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바일 편집 모멘트를 포함한 동적 지진 하중 로드 케이스를 설정하겠습니다. 모바일 편집은 5%를 고려하며 플러스 마이너스를 로드 케이스에 각각 설정하면 됩니다. RY도 X방향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각각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 직각 방향 하중을 포함한 풍하중 로드 케이스를 설정합니다. 4가지 풍하중 조합은 위와 같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및 하중 정의가 완료되면 구조 해석을 수행합니다. 우선 프로그램상에서 모델링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 모델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모델링에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Set Load Case to Run 기능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로드 케이스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치의 해석 결과를 화면 및 테이블에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확인 방법은 1번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드 차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형 전 형상 그리기 옵션을 체크합니다. 세 번째는 어플라이를 선택 후 모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에서 확인 방법은
주기 및 주파수 테이블과 질량 참여율 테이블을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존 개수를 산정합니다. 테이블에서 스토리 폴스를 선택합니다. 로드 케이스를 선택 후 정적 지진 하중과 동적 지진 하중 로드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스토리 폴스 테이블이 활성화되면 밑면 전단력 확인 후 기준에 따라 보존 개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중 조합입니다. 하중 조합의 경우 로드 콤비네이션에서 임의의 하중을 하나 만든 후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로 입력하겠습니다. 임의의 하중 조합을 하나를 만드는 이유는 하중 조합이 하나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인터랙티브 데이터에서 그 테이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하중 조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 개수의 경우 직접 로드 케이스에서 스케일업 팩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중 조합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따라하기에서는 하중 조합에 보존 개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하중 조합을 입력하겠습니다. 하중 조합의 경우 기존에서 제시된 하중 조합과 보존 개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이블에서 로드 콤비네이션 테이블을 선택 후 OK를 클릭하겠습니다. 하중 조합 창이 활성화되면 To 엑셀 아이콘을 선택하여 기존에 정의한 하중 조합을 엑셀 창에 붙여넣겠습니다. From 엑셀을 선택하여 엑셀에서 입력한 하중 조합을 불러옵니다. 테이블에 하중 조합이 입력된 것을 확인 후 Apply to Model 아이콘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엑셀로 정의한 하중 조합을 모델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의 로드 콤비네이션 테이블을 활성화하려면 임의의 하중 조합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하중 조합을 생성하겠습니다. 로드 콤비네이션 데이터에서 임의의 하중을 생성 후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창을 열겠습니다. 경로는 위와 같고요. 다음으로 선택 후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보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입력 방법과 동일합니다. To 엑셀 버튼을 선택 후 다른 엑셀에서 입력한 하중 조합을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가 완료되면 From 엑셀 버튼을 선택하시면 엑셀에서 입력한 하중 조합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ply to Model 버튼을 선택하셔 프로그램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물의 반력을 화면 및 테이블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확인 방법은 출력할 하중 또는 조합을 선택 후 플롯 타입을 에러우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출력하려는 반력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확인 방법은 조인트 리액션 선택 후 하중 패턴, 하중 조건 등을 선택 후 OK 버튼을 선택하시면 테이블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변이 확인 방법입니다. 구조물의 전체 변이 및 층간 변이를 화면 및 테이블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 방법은 하중 또는 조합을 선택 후 출력 변이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변연점 상태를 선택한 후 어플라이를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확인 방법은
테이블에서 조인트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스토리 드리프트를 선택 후 하중 패턴 및 하중 조건 등을 테이블 출력을 위한 항목을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선택하시면 테이블로 출력됩니다. 부재력을 화면 및 테이블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 방법은 하중 조건 또는 조합을 선택 후 확인할 축력, 비틀림 또는 전단력과 모멘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포함시킬 프레임 또는 피어 등을 각각 선택하거나 중복 체크한 후 어플라이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이블에서 확인 방법은 테이블에서 요소별 아웃풋을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피어 디자인 섹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플러파이드 CNT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단일 평면으로 구성된 벽체 설계에 적용하며 설계 기능만 적용됩니다. 유니폼 레인포싱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 벽체에 적용되며 설계 배근을 적용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제너럴 레인포싱의 경우 임의의 철근 배치 및 이형 단면을 가진 벽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적인 내용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tutorial will discuss the types of shear wall design available in ETABS, as well as describe the capability that exists to optimize shear walls for drift. We will start by illustrating the three types of shear wall design in ETABS. First is the simplified compression and tension design, which designs planar walls. Next is the uniform reinforcing approach, which can design or check 3D walls using uniform reinforcing patterns. This is the default design. And last is the general reinforcing option, which can design or check 3D walls using arbitrary reinforcing patterns defined in the Section Designer program. The shear wall we will design is 1 story tall and 10 inches thick. However, before a wall can be designed, it must be assigned a pier label. Select the wall and go to the Assign Shell Pier Label command and assign a label, in this case P1. We can now run the analysis. With the analysis complete, we are ready to start the design. Select the wall and go to the Design Shear Wall Design command. Next, go to the Assign Pier Sections command, and here is where we select which of the three types of wall designs to assign. We will start with the simplified compression and tension approach. With the wall still selected, go back to the Design menu and select the View Revise Overwrites command. Here we verify our design parameters. Note that T and C is selected and that the wall is 10 inches thick. And if we wanted to, we could define edge members using the DB dimensions for both the left and right sides at the bottom and top. We are now ready to start the design. The required longitudinal reinforcing is displayed on the wall. A right click brings up a detailed design sheet showing flexural, shear, and boundary check information. Select the wall once more, and again go back to the Assign Pier Sections command. But this time select the Uniform Reinforcing option. In the form, you can specify the distributed uniform reinforcing and the end bars, as well as whether the wall should be checked or designed. We will select the checked option. If we select the wall
and go back to the View Revise Peer Overwrites command. This time the form displays uniform reinforcing as the type, the reinforcing we selected, and that it is a check. Next, we rerun the design check command. And the total longitudinal reinforcing specified is shown. A right click brings up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heck, including the demand capacity ratios. If we wanted to display the DC ratios on the model, we can do so using the Display Design Info command. Next, we will use the General Reinforcing option. However, prior to assigning this type, we must define the section using Section Designer. This is done through the Define General Peer Sections command. We will add a new peer section, but we will base it on the existing P1 wall peer geometry. Click on the Section Designer button to edit or modify the section, including right-clicking on the reinforcing to bring up a form where we can change the size and spacing as needed. When the changes are complete, click on the OK button. Now we can assign the Section Designer section to the wall by selecting the wall and going to the Assign Peer Sections command and choosing the General Reinforcing option. Highlight the section we define for both the bottom and top and make sure that the checked option is selected. If we go back to the View Peer Overwrites command, note how the form has changed to reflect our current design choices. Once again, start the check of the wall. The total longitudinal steel is shown. A right-click displays the design form, including the demand capacity ratios. As a last step, select the wall and change from check to design for the general reinforcing choice. Start the design again. And now that the program is doing design rather than checking, it displays the required longitudinal reinforcing rather than the reinforcing that was specified in the Section Designer. One other powerful feature that ETABS offers when designing shear walls is the ability to select the thinnest wall section that satisfies lateral drift requirements. The section is picked from an auto-select sections list that the user creates, similar to what is done in steel and concrete frame design.
we start by going to the Define Section Properties Wall Sections command. Here we have previously defined 7 wall sections ranging in thickness from 6 inches thick to 18 inches thick. Clicking the Add New Property button, we will name this property Auto Select and choose a property type of Auto Select List. When this property type is selected, the Modify Show Auto Select List button becomes active. Clicking on this button, we will add our 7 wall sections to the Auto Select list. Note that our starting section is the median property, which in this case is wall 4, which is 12 inches thick. Next, we select the wall and assign the Auto Select property just defined. Note that wall 4, the median section, is shown on the display. Next, we will set the lateral drift target by going to the Design Set Lateral Displacement Targets command. Here we set the maximum displacement at the top of the wall to 1 inch for our lateral load case. We are now ready to run the analysis. And once the analysis is complete, we can move on to design. A check of our peer overwrites shows that design using uniform reinforcing has been selected, which is the default and typically what should be used with auto select lists. We can now click the Start Design command. And after it is finished, a right click shows that the median section, the 12-inch thick wall, has been used for the first cycle of analysis and design. A check of the displacement shows an X translation of 0.57 inches, significantly below our target of 1 inch, and therefore a thinner section can be used. The section thickness will not be adjusted until we rerun the analysis. After running the second analysis, the wall section has been updated. It now uses wall 2 as shown in the display. Wall 2 is our second thinnest section, 8 inches thick. We will now rerun the design, and the required longitudinal steel for section wall 2 is displayed. A check of the displacement shows that the X translation has increased to 0.86 inches using the thinner section. This is still below our maximum of 1 inch and thus is an acceptable section. This concludes this watch and learn on shear wall design. 다음으로 shearwall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유니폼 레인포싱 기능을 적용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근 정보 수정에서 수직 및 수평 철근 재질을 SD50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직 철근비의 경우 0.12%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방법 결정의 경우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여 압축 강도 27 벽체를 선택 후 재질을 C27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와 디자인 옵션 중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체크의 경우 배근을 정한 후 검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의 경우 부재력을 산출 후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강도 24 벽체의 경우 재질만 C24로 선택하면
C27의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벽체를 선택 후 설정한 설계 변수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조합을 선택합니다. 하중 조합은 입력된 개수 하중인 str 1번부터 82번까지 선택 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디자인 앤 체크를 선택 후 설계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철근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디테일의 경우 화면에서 벽체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 형식의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결과값을 모델링 뷰에서 확인하시려면 디스플레이 디자인 인포 탭에서 변경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계 결과를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쉐어 월 피어 디자인 서머리 선택 후 피어 레이블 및 스토리별로 테이블에서 철근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탭스 디자인 기능 중 제너럴 레인포싱 기능을 이용하여 이형 벽체 설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 벽체의 경우 임의의 벽체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피어 레이블을 하나의 피어 레이블로 지정 후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어 레이블을 재정의하겠습니다. 모델링 화면에서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여 적용할 벽체를 선택 후 피어 레이블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단면을 정의합니다. 현재 예제의 경우 적용 벽체의 평면 형상이 동일하므로 압축 강도별 단면을 정의하였습니다. 설정 방법은 Add Pier 섹션을 선택 후 섹션 네임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압축 강도를 선택 후 스토리와 피어를 정의합니다. 섹션 디자이너의 경우 철근 및 임의 단면 형상을 적용 후 검토가 가능합니다. 유효폭을 고려하여 단면 사이즈 변경 시에는 피어 섹션 데이터 창에서 Add New Pier 섹션을 체크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설계 단면 변수 입력의 경우 적용할 벽체 요소를 화면에서 선택 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변수를 확인 후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으면 창을 닫습니다. 하중 조합을 선택합니다. 하중 조합의 경우 단일 벽체에서 적용한 하중 조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디자인 슬러시 체크 버튼을 선택 후 설계를 수행합니다. 설계 결과는 단일 벽체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 부재를 선택 후 테이블에서 쉐어 월 피어 디자인 서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 벽체와 이형 벽체의 설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일 벽체의 레그 좌표와 동일한 좌표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그는 프로그램에서 모델링한 평면 형상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설계 결과의 비교표입니다. 단일 벽체와 이형 벽체의 수직 철근량을 비교한 결과 약 8.8% 정도 철근량이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변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스트 프로의 경우 이탭스 버전 8에서 9까지 연동되며 현재 이탭스 버전의 경우 연동이 되지 않는 이유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환 전 이탭스에서 필수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탭스에서 하중 조합이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해석이 수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벽체 경우 피어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탭스에서 보아 기둥의 부재력 출력 개수가 기본값인 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출력 개수를 5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변환 프로그램에서 리절트 타입을 디자인 선택 시에는 이탭스에서도 디자인 설계가 수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설정 사항이 완료되면
연동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때 etabs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생성 방법은 우선 모델링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저장 형식은 mgt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 파일 생성입니다. 리절트 타입을 해석 또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타입의 경우 보, 기둥, 벽체를 각각 선택하여 export to best output으로 텍스트 파일로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etext to best 연동 프로그램을 종료 후 best 프로를 실행합니다. best import 입력 방식은 젠 부재력 파일 읽기 선택 후 해석 결과 단면역 파일에 결과값인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해석 모델링 파일은 mgt 파일을 선택한 후 OK를 선택하면 베스트 프로그램의 임포트가 완료됩니다. etabs에서 베스트 연동 과정을 모델링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에서 필요 없는 하중 조합을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define의 load combination에서 필요 없는 하중 조합을 선택 후 delete를 합니다. 다음으로 OK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부재력 출력 개수를 디폴트 값인 3에서 5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전에 우선 그 부재가 셀렉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예제 같은 경우는 기둥이 없고 선 요소 같은 경우는 보만 있기 때문에 빈만 선택하겠습니다. 아웃풋 타입을 디폴트 값인 3에서 5로 수정 후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베스트에서 그 리절트 타입을 디자인 선택 시는 디자인에서 각각의 그 콘크리트 프레임 디자인, 쉐어월 디자인, 콘크리트 슬래브 디자인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시간상 리절트 타입을 어널리시스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타입으로 설정할 경우는 디자인을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해석 전 etabs 필수 설정 사항이 완료되면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etabs에서 해석이 완료된 후 베스트 연동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우선 모델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apt라고 설정하고 파일 형식은 mg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etabs에서 베스트로 파일을 내보내기 합니다. 입력 파일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결과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etabs에서 디자인 기능 수행 후 리절트 타입을 디자인으로 선택하면 디자인을 했던 결과 파일이 따라 들어오고 리절트 타입을 어널리시스로 했으면은 디자인 기능 수행 전 하중 조합으로 어널리시스가 따라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빔, 컬러, 월을 각각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번은 월만 내보내겠습니다. 해석 결과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tx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해석 결과 파일이 내보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료 버튼을 누르신 후 연동 프로그램을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스트 배치월을 실행하겠습니다. 해석 결과 임포트에서 임포트 형식은 젠 부재력 파일 읽기를 선택하신 후 해석 결과 단면역 파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는 MGT로 저장된 파일을 불러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K를 선택합니다. 층수 같은 경우는 여기 모델링 뷰에 화면에 띄울 층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